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ESS라는 키워드라든지 사상 처음으로 넘어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침 LNF 대표가 워낙 잘 움직이니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경우는 삼성 SDI 밸류션 아닌가요? LG 에너지 솔루션 뚫었으니까 ESS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게 이제 울트라 캐피시터 UC라고 하는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절친입니다. 토픽 바로 공개할까요? 이번에 좀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포인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을 때 다 같이 밀렸어요, 종목들이. 네. 근데 다 같이 밀리긴 했지만 예전에 2차 전지의 체력이었다라고 한다면, 불과 작년, 재작년으로 돌아가서 2차 전지의 체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내외 변수의 그 어떤 섹터보다 체력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뭐 아웃퍼폼에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혼자 돌파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섹터와 비슷한 흐름, 그러니까 더 뒤처지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했었는데,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은 발생을 했다라는 걸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좀 체크할 수 있었던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상승세가 나왔을 때 뭐 피지컬 AI 배터리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한 차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또 리튬 가격이 반등한다라는 그 맞아요. 모멘텀도 시장에서의 2차 전지를 좀 끌어올려줬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 관련된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도 알버말의 그 주가 추이가 괜찮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빠지는 구간보다는 리튬 가격도 상승 쪽으로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 나오면서 또 수혜 업종들, 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2차 전지 업종도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그 전에 상승세를 받아왔었던 쪽이 좀 빛을 발하고 좀 조용해질 때 다시 한번 ESS라는 키워드라든지, 그리고 지금 대체 에너지에 대한 키워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리튬 가격의 반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만들어줬다라는 게 한 가지의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다뤄봤지만 학습에서 추론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 단계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또 한 번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존의 전력 쪽을 우리가 봤을 때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지만 원전 쪽을 항상 가장 좀 높게 평가를 했었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여전히 좀 유효하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 뭐 가스터빈, 이때 이런 쪽은 설치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돼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ESS가 유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도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ESS가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른 에너지원보다 좀 안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고, 지금 2030년까지 글로벌 ESS 연간 설치량이 연평균 무려 30% 좀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하면서, 이 ESS 시장이 가파르게 AI 시대를 만나면서 좀 가파르게 우상향한다라는 그 기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받침이 충분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지금 소재 관련돼서도 중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일에 발표가 뭐가 됐냐면 산업가속화법이 발표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배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유럽에 이제 거점이 있으면 더 좋은 부분들은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제조를 하고 이런 기업들은 항상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동률이라는 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동률이 2028년 현지 가동률은 무려 최대 60에서 80% 수준까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증권사 쪽에서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상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올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북미 지역의 ESS 생산 능력 전망치 자체가 원래는 47기가와트시였어요. 근데 이제는 60기가와트시로 상향 조정을 했고, 지금
ESS 매출액 추정치를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번에 전기차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ESS 배터리 매출 12조가 넘어가면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의 매출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ESS 신사업 우리 비중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대감을 좀 더 갖게 하는 대목이었고요.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3,520억 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치도 역시나 증권사 통해서 나왔고, 목표 주가도 상향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LNF는 대장주격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번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유럽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 발생했다라고 네. 언급 드렸는데, 전 여전히 에코프로 BM도 좋게 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즈는 지금 3,000당 제약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긴 했지만 4월 달부터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도 더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요즘 외국인 보면 코스닥 위주로 좀 담아내고 있어요. 물론 그 규모적인 부분들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런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다시 좀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에 대한 수혜적인 측면은 또 받아갈 수 있고, 에코프로 BM 오늘도 추세 자체를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왔어서 기존에 항상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 여전히 좀 유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요즘 분위기가 반도체든 뭐 섹터를 선택할 때도 종목을 선택할 때도 기대감보다는 돈 벌면서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또 LNF가 오늘 마침 LNF 대표가 우리 로봇 배터리 쪽으로도 점유율 늘릴 거다 딱 이야기를 하면서 연간 1분기 지금 실적도 좋다는데 신성장 동력도 있어? 그러면 차라리 가는 종목, 더 확실한 종목에 베팅을 하자라는 쪽이 예전보다 더, 원래도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예전보다는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실적만 나오면 재미없어라는 그런 이야기는 옛날인 것 같고요. 실적과 성장이 뒷받침되는 또 반도체 섹터가 이번에 시장에서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떤 섹터를 선택하실 때도 그냥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 분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돈 벌면서 미래 사업 분야도 같이 갖고 있는 기업을 픽하고 그쪽으로 돈이 좀 쏠리는 양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ESS라고 하더라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가 있고 삼성 SDI 관련주가 있는데,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투자 경력이 늘면 늘수록 이제 뷰가 보수로 변화를 봅니다. 역시 제가 반도체 종목 준비할 때 사업 보고서를 봤듯이 이번에 이 ESS 관련 종목들 볼 때도 사업 보고서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게 보고 있는데 워낙 잘 움직이니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 관점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근데 역시 탑픽은 제가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 이번 10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ESS 관련하면은 이제 제가 또 데이터 센터 구성까지 보고 왔거든요. 이제 데이터 센터 하면은 이제 어떤 전력 인프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에너지 공급원이 있고, 그 다음 에너지 저장 장치 있고, 그 다음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 뭐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통 채널 이런 것도 있는데, ESS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게 이제 울트라 캐피시터 UC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 ESS 관련 종목을 했을 때 뭐 비나텍이나 LS 머티리얼즈,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 서진 시스템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비나텍이랑 LS 머티리얼즈랑 신성 ST랑 이제 탑픽을 말씀드릴 건데, 이 종목도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실적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네. 좀 보면 안 돼, 그죠? 근데 안 볼 수도 네. 없고, 그죠? 안 보고 말씀드리면 욕먹어. 이것도 안 보고 나왔냐? 전문가 모셔와라. 뭐 이런 댓글 달리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전력 설비가 됐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든 분명히 그들은 실적이 나온 지가 3개 분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 그 다음에 뭐 보안 이거 했을 때, 보안이랑 울트라 캐피시터는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분리막처럼 이익률이 안 나온다는 거죠. 뭐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뭐 수요가 앞단이 안 있다든가, 뭐 대체할 종목이 있다든가. 근데 이 비나텍이나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는 나온 지가 한 6개월 됐고, 네. 근데 이들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막 적자 넘나들고 있고, 근데 전방 기업은 LS랑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분명히 든든한 전방 기업이 있는데
왜 실적이 안 나올까? 2차전지 동박이나 분리막처럼 이익률이 많이 안 따라지거나 이 배터리 성능을 ESS 성능을 끌어올리기에는 그렇게 중요도가 없구나. 근데 왜 말씀드리냐? 증권사 리포트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기대감이 부쩍 들고 있으니까 공략을 해야 된다. 공략을 하되 단 매매 관점을 본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비나텍 같은 경우는 뉴스가 되게 많습니다. LX 일렉트릭이 이제 HD현대 일렉트릭보다 뒤에 있지만 그들도 역시 북미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 비나텍에서 만들고 있는 울트라 캐패시터가 LX 일렉트릭이 되기 때문에 비나텍이 작년 영업이익 18억 나오고 흑자 전환 성공했고 코스닥 액티브 ETF 요즘 떠들썩한데 비나텍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 들어온다. 근데 비나텍은 매매 관점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많이 올랐다. 그 다음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LS 일렉트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리포트 보니까 충방전 600만 회가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뭐 10,000회, 2만 회 충방전 해도 성능이 뭐 80% 나온다 이런 부분인데 LS 머티리얼즈가 만들고 있는 울트라 캐피시터는 최대 600만 회까지 가능하면서 기존 대비 6배긴 수명을 갖고 있는 울트라 캐피시터를 만들기 때문에 GPU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 피크 대응을 고출력 유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실제로 되는지는 상반기에 봐야 된다. 그게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LS 머티리얼즈까지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신성 ST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절친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고 있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 검색을 해봤더니 아쉽더라고요. 영업이익이 70% 감소한 23억을 기록했다는데 영업이익이 70% 감소한 이유가 미국에 설비를 투자를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신성 ST가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공략을 가속화했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혹시 신성 ST가 삼성 SDI랑 친분이 있나? 물론 있겠죠. 근데 유럽은 삼성 SDS. 네, 이제 유럽은 보통 삼성 SDI, SDI가 네. 공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반대 역시 신성 ST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전기차 시장 공략을 하다 보니까 신성 ST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폴란드 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 모듈 부품에 신성 ST에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신성 ST 같은 경우는 재무적 평을 봤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허투루 돈을 쓴 게 아니고 설비 투자하는데 돈을 쓴 거고 이제 북미랑 유럽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기 때문에 그 약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토픽 바로 공개할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몰랐던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취미고 그래서 일단 당연히 나는 너가 말한 포인트를 일단 한번 들었겠죠. 한번 들었는데 팔로우를 못해요. 그럼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런 인사이트로 성공했던 게 대주전자 재료잖아요. 대주전자 재료 분명 맞아요.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 대주전자 재료 말씀하신 분이 전 TV 틀어서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테슬라 고 모델에 들어가는 실크 응급제였는데 우주항공으로 뜨긴 했지만 저는 그런 것들로 내가 이런 인사이트가 예상이 되는데 딱 입이 맞아 들어가면서 슈팅 나오는 거만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노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탑픽은 한중 NCS 보려고 합니다. 한중 네. NCS인데 저는 이거 삼성 SDI에 대해서 제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악플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삼성 SDI보다 LG에서 매매할 겁니다. 변동성으로나 실적이라든가 네.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라든가 매출 비중 증가 이런 거라든가 당연히 삼성 이제 LG에서를 좀 우수한데 삼성 SDI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한중 NCS 근데 한중 NCS가 당연히 삼성 SDI 때문이 아니고 전력 설비나 어떤 ESS 관련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이제 ESS 부품 생산에서 현지 수요에 대응하고 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전망인데 이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는 삼성 SDI랑 이제 합작 회사의 스텔란티스 합작사에 부품 납품하고 있는 거. 근데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2025년에 12월에 한중 NCS가 LG 에너지 솔루션 납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중 NCS를 보면서 삼성 SDI 밸류션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 12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뚫었으니까
저는 종종 말씀드렸는데 저는 매매할 때 양다리 좋아합니다. 당연히 연애나 결혼할 때 양다리 당연히 안 되지만 네. 주식은 양다리, 3다리, 5다리 걸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중 NCS가 ESS 부품 관련해서 안정적 실적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 관련 낙수 효과 얻고 있는데 작년 말을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뚫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과 유럽에서 낙수 효과 얻었을 때 그 순풍을 한중 NCS가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